지금부터 새날희망연대 제116차 정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주정헌 상임집행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새날희망연대 116차 포럼 오늘 주제는 문학을 통하여 본 북조선이란 주제로 우리 박학봉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박학봉 선생님께서는 메아리 출판사 운영을 하시고 인터넷 신문 프레스 아리랑을 운영하시고 통일문학연대 분단과 통일시 회원이십니다. 시인이십니다. 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로 계십니다. 지금부터 우리 박학봉 선생님께서 문학을 통하여 본 북조선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박학봉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조선문학, 소위 북의 문학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제가 조선문학, 즉 북의 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는 제가 대학원 과정 때 순수 문학을 하다가 제가 문학을 하다 보니까 시를 접근하게 되는데 그때 조기천의 시를 접근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백두산 서사시. 백두산을 보고 그 다음에 조선은 싸운다 라는 시를 제가 접하게 되면서 나도 이런 시를 쓰고 싶다. 야, 이런 정도의 시라면 무게감도 있고 이거는 남쪽에서는 진짜 혁명적인 어떤 작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조선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이 남북 서사시 비교 연구라고 해서 남쪽의 서사시와 북녘의 서사시를 비교하면서 제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북의 문학, 조선 문학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작품도 제가 주로 반미와 통일에 대한 이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시집 제목이 우리의 심장엔 총이 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 이걸로 우리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게 미제를 이 땅에서 몰아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념으로, 그런 신념으로 제가 지금까지 창작과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우리 얘기할 주제, 또 생각해 볼 주제는 단합을 위한 문학이냐, 대결을 위한 문학이냐. 우리 문학도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조선 문학이나 남쪽 문학, 인간이 창조하는 문학인데 그 인간이 창조하는 문학 속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다시 얘기하면 북의 문학은 적어도 주체 문학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틀을 가지고 그동안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과학적으로 더 증명되면서 좀 더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위 해서 통일에 대한 접근 방법, 조국 통일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제국주의와의 싸움에서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다 주체문학론에서 주체사상에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정우 위원장 시대에서 와서는 성구문학을 좀 더 굳혀갖고 병진 노선해갖고 군사와 경제 그 분야를 같이 지금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민족이 가장 하도요, 우리 민족의 관심이 되는 통일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 작가로서 시대적 의무와 어떤 사명감을 가졌을 때 어떤 문학을 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는 바로 단합, 민족 조국 통일에 대한 정리를 쓸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측면에서 제가 단합이냐 아니면 대결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단일 민족인 우리 결의가 창조한 문화는 하나의 강토에서 대대로 화목하게 살아오면서 서로의 힘과 지혜를 다 합쳐 이룩한 것이며 오늘에로 와서 민족의 미래를 곧 통일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화목 대신에 반목, 그 다음에 결의의 단합 대신에 대결을 고취하면서 어찌 감히 민족의 참다운 문학의 미래에 대하여 아무 거리낌 없이 외울 수 있단 말인가. 지금 8천만 결의는 일천추 통일을 갈망하고 있으며 통일은 민족의 운명으로 유일한 삶으로 우리 모두 심장 속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각하고 떨쳐나선 애족의 대호 속에 시대의 성각자리며 민족의 지상 대변자로서 할 수 있는 작가들이 당당히 서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일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과 남, 해외에서의 민족 작가들이 통일의 붓대를 억석에 틀어주고 창작하는 한편 한편의 문학 작품들은 그대로 6.15 자주통일 시대를 전진시키는 정신적 윤활유로 우리 결의의 통일운동의 생기 활력, 량만을 돋아 주는 거대한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힘당을 비롯한 남녘의 친미, 친일, 반통일 우익 보수 세력은 조국 통일의 거세한 흐름을 가름하고려고 하고 있으며 한낱 거품에 불과한 위선자, 매문가들, 떨거지 따위들이 유형단체까지 조직하여 문학에서까지 남북대결을 추구하려 들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망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통일문학은 이제부터 민족 단합과 통일을 지향하는 8천만 결의의 불같은 열기와 아름다운 희망, 격동적인 투쟁을 담은 문학지로서만 아니라 통일의 원수들, 즉 미제의 역사와 미제를 이정에서 쫓아내는 그런 역사와 민족 앞에 고발하고 단죄하는 날카로운 농고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족 중시와 평화 수호, 단합 신원으로 더욱 빛날 6.15 통일 시대의 중견록으로 대대하는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여기서 제가 6.15 자주 통일 시대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사실 6.15 평양 공동 선언은 2000년에 남북 작가 대회가 있었습니다. 남과 북 민족 작가들이 모여서 평양과 백두산, 모양산, 그다음에 금강산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 후에 2005년도입니다. 2000년도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상봉에서 6.15 민족선언을 했습니다. 그거의 실천 토대가 이제 2005년도에 민족 작가대회가 있었습니다. 6.15 통일 시대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인 우리 통일의 원칙에 가져야 할 하나는 평화적으로 자주적으로 그다음 민족 대단결 원칙에 의해서 통일을 가는 걸 6.15 통일 민족선언에서 했기 때문에 바로 그거를 우리가 하나의 통일의 이정표로 삼아야 하직간에서 제가 6.15 평양 공동선언을
단합과 대결의 가장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다음 그 통일 문학을 어떻게 써야, 지금 통일 문학이라는 것은 바로 단합이냐 대결이냐라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그러면 한번 우리가 통일 문학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통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 문제를 제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통일 문학의 길에서 하나는 온 결의가 통일의 뚜렷한 목표와 신심을 가지고 통일 애국 운동을 과감히 떨쳐나갈 수 있게 하는 문학, 이것이 통일 문학의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잠깐 그 밑에 시를 제가 하나 넣습니다. 우리 조선에 있는 작가의 창작 작품인데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젠가 조기 나를 부른다면 옛 지령받은 초소의 병서와도 같이 모든 걸 제쳐놓고 즉시 떠나리라. 조국이 위급할 때 나를 찾는다면, 이 한 몸을 수요한다면 나는 선뜻 달려가 통째로 내 몸을 바치리라. 어머님이 나를 수요하신다면. 즉 통일에 대해서 저 작가로서 시대적 사명, 조국통일은 우리에게 당연한 의무, 같은 민족, 같이 떨어져서 살지 않는, 살아는 안 되는 이런 민족 공동체로서 같이 살아야 한다는 그 민족적 사명에서 시인도 작가도 위급할 때 총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결혼한 의지로서의 첫 번째 문학에 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근데 두 번째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투쟁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불멸의 기치로 틀어지고 투쟁의 선도에 있는 문학이 바로 통일문학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다시 제가 밑에 아래에 제가 역시 북녘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그 신념, 그 의지로 삼천리에 태동하는 화해와 단합의 열기, 헤어져 산 아픔 너무도 잘 알아. 북에서 남에서 해외에서 온 결의가 열광한 9월의 환호성이여. 식지 말자 9월의 평양 열풍. 민족의 번영과 부흥 결의 모두가 바라는 꿈이 있고 그려보아 황홀한 미래가 눈앞에 보여와 뜨겁게 달아오는 후더운 가슴들을 영원히 놓지 말자 결의여. 우리가 살고 후손들 복락할 내일을 위해 평화 번영 길 손잡고 함께 가자. 통일의 대통령을 더 높여나갈 잡은 손 놓지 말고 끝까지 가자. 일어난 결혼한 의지로 우리가 통일문학을 해야 된다. 또 독자들도 통일을 어떤 작품이나 작가의 세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해서 거족적인 반미 국중의 민중을 각성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문화. 다시 한번 역시 반미 작품이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 땅에 있음으로 통일에 방해가 되고 통일을 막고 있으니까 이 땅의 미제가 떠나야만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반미 국투쟁을 소재로 한 이런 문학이 통일문학으로 가는 길이다. 네 번째는 통일 위협에 대한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정비하고 있는 문학. 제가 통일문학연대라는 조직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그 통일문화연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남쪽의 시뿐만 아니라 북녘 작가, 해외 작가도 제1동포, 제1동포, 제2동포, 유럽 동포 다 포함해서 저희가 작품을 모아서 작품집을 내고 있습니다. 통일은 남쪽이 주인도 아니고 북쪽의 주인도 아니고 남과 북 해외에 있는 모든 우리 동포들이 같이 해결할 문제이고 같이 싸워서 쟁취할 과업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 외에도 해외 동포들과 연대를 가지면서 통일을 더욱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문학을 하고자, 그래서 제가 일단 연대 문학, 해외에 있는 동포들과 연대를 해야 한다는 것도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친미, 친일, 보수, 적폐 정당, 그 다음에 집단, 그래서 종교 집단 혹은 보수 패거리들, 이러한 집단과 매판 자본들, 즉 다시 얘기해서 반통일 세력과 끊임없는 투쟁을 고무하는 문화. 현 정권의 현 정권을 이것은 80정권이나 아니면 친미 정권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들과 싸워야 곧 우리가 제국주의 세력과도 싸우는 그런 계기가 되고, 결국 그들을 몰아내고 미제를 몰아낸다는 것은 국내의 이런 친미, 친일, 보수, 적폐, 매파자 정당이 다 이 땅에서 몰아내는 그런 기회 아닌가 해서 그런 문학을 통해서 그런 작업까지, 그런 일까지 해낼 수 있다. 그래서 5가지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아까 참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상당히 좋은 시라고 생각해서 맨 처음 공부할 때 조규천의 백두산을 통해서 제가 조선문학을 해야겠다, 공부해야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백두산은 조규천 시인이 직접 항일무장투쟁의 과정을 김일성 우리 위원장에 들어서, 장군님께 들어서 그거를 시로 표현한 게 백두산이고, 이 조선은 싸운다는 거는 조규천 시인이 우리 한국전쟁 때 포탄에서 죽었지만 실질적으로 작가로서 전선에서 직접 글을 통해서 병사들, 전방과 후방에 있는 전사들과 우리 인민들한테 격려하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조선은 싸운다라는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의 정직한 사람들이여, 기도를 펼치라. 싸우는 조선을 찾으라. 그대들의 뜨거운 마음이 달려오는 이 땅에서 도시와 마을을 찾지 말라. 방금 섰던 3층 벽돌집은 아스팔트 길 위에 거꾸러지고, 반나마 타버린 가로수들은 허리 부러져 길바닥에 뒹구노니, 과수원도 뿌리채 간대었고 박우를 바위로 부서지고, 무서운 악몽에서 허덕이듯 고향거리 찾을 길 없느니, 이 땅에서 도시와 마을을 찾지 말라. 북남 삼천리 잿더미만 남았다. 태양도 검은 연기 속에 피같이 타고 있는 조선. 폭격의 참새들마저 없어진 조선. 하지만 사람들은 살아왔다. 불 속에서, 연기 속에서 인민들 싸우며 참 캄캄한 밤길, 희한탄에 밤이 튀는 신장로 죽음.
이 목숨을 틀어잡은 여기 무슨 그림자이냐 말소리냐. 치기영 어기영 치기영. 북부대는 일한다. 시한탄을 끌어내린다. 그러면 어둠 속에 호박소리 울리고 소리 어린 화물차는 박는 듯이 걷고 젊은 운전사의 목소리는 길이 어떻소. 그러면 어둠 속에 반기는 길이 좋아요. 처녀의 맑은 목소리를 뒤이요. 다시 호박소리 출발을 울리는 천리길 그 많은 구류 위에서 밤마다 죽음을 이기는 조선의 싸우는 후가. 만일 하늘에 하나님이 있어 낮과 밤을 내었다면 조선 사람을 보고 놀라리라. 밤을 모르는 이민을 캄캄한 거리를 깨어뜨리며 검은 번개 모양 자동차가 날이 지난다. 다정한 방울소리를 흘리며 달구지도 쉴 새 없이 밤을 지난다. 그 사이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는 땅에서라도 불꽃을 일으키듯 걸음을 재촉하는 행군인가 복부대인가 노력대인가 전동기 소리 기대 소리 마치 소리 어둠을 뚫고 새벽에 뻗치며 낮과 밤을 이어내는 싸우는 조선의 밤을 부르는 후가. 동틀무덕 그는 홀로 남았다. 눈 내리는 고지에 전들도 죽고 멸낙도 끊어지고 산 밑에 어우러지는 원수들에게 대형들아 올라오라. 나 혼자뿐이다. 어찌 인민군 전사의 손에서 수류탄이 목표를 보리라. 하늘도 터지고 고지도 떠나는 듯 적은 3번이나 물러섰다. 분대에서 고지를 떠났을 때 주위엔 적의 시체 너저만 아닌데 쓰러진 전사의 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눈송이들이 올라갔다. 정석껏 산과 내리지는 조국의 고운 눈송이 드는 조선 산이 많은 나라. 그 많은 청마로 그 마른 바위에서 이 나라의 잊어먹는 영웅들은 조국의 행보를 부르짖으며 김성근 만세를 외치며 피 흘리면서 죽으면서 마지막 하나로 원수를 찾았다. 싸우는 조선의 전마가 휘발유를 돌까지 타는 산에서 어떻게 원수를 물리치느냐. 폭격에 밑바닥치는 뒤집어 강하는 어떻게 넘느냐. 붉은 거리와 마을들은 폭격에 컴컴한 진지는 어떻게 지키냐. 누가 수류탄이 되어 적의 탕구 밑에 뛰어드는가. 누가 항해에 빛나는 전통을 이어 가슴으로 붉은 화로를 막았던가. 철학 속의 코열 속에서 교회의 죽음을 넘어 무한한 시험과 고통을 거치며 눈물을 잊어버리고 끝없는 증오에 불타는 눈이 어찌 눈물을 말릴 것인가. 모든 것을 생명도 사람도 청춘도 교육에 바치며 인민을 싸운다. 나오는 생각하겠습니다. 이렇듯 소위 우리에게도 전선문학, 전쟁문학이 있습니다. 구상, 모윤숙 이 시인들과의 비교해서도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조선의 문학 작품에서는 북의 문학 작품에서는 상당히 살아있는 인간, 그러니까 묘사 자체도 모든 것이 살아있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미래를 적어도 인간의 어떤 미래를 담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즉 북의 문학은 인간학이다. 적어도 조선 문학은 주체 인간학이라는 자주적 인간, 자주성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인간형, 즉 공산주의 인간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주의 문학이기 때문에 북의 문학은 인간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학이 인간을 그린다는 것은 현실에서와 같이 숨쉬고 사고하며 행동하는 산 인간의 그의 생활을 그린다는 것을 말하며, 문학이 인간에게 복무한다는 것은 인간과 그의 생활을 통하여
절실하고 의의 있는 인간 문제를 밝혀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며 그들을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문학은 인간의 생활을 생동하게 그려야 가치 있는 인간 문제를 깊이 있게 밝혀낼 수가 있으며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문학을 인간학이라고 말했지만 그 인간학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에 똑바로 밝히지 못하고 다만 문학은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서의 인간을 그려야 하며 형상의 중심에 인간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인간학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 그것을 내세우고 참다운 인간 전형을 창조하여 온 사회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입니다. 문학이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 이걸 내세운다는 것은 자기의 정치적 자주성을 지키는 것이며 그것을 더욱 빛내는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문제를 밝히는 것입니다. 새 시대에는 새 인간이 필요합니다. 즉 인간 전형을 찾아내는 것인데 그 인간 전형을 창조하는 것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일하며 수행하는 인간들의 형상을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얽매이거나 혹은 남의 힘에 빌지 않고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자주적 입장 또 창조적 입장에서 새형의 인간의 형상을 창조한다고 부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인간형이라는 것은 조선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더 높은 인간의 이상형인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사상적 제도와 물질적 제도입니다. 사상적으로는 북에서는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습니다. 물질적 제도만 쌓이면 공산주의도 가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간형, 창조적인 인간형, 바로 공산주의적 인간형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문학은 인간하고 중심으로 형성된 문학인데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끄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학을 주제로 인간학이라는 것을 추정으로 우리가 처음 분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국가보건법을 어겨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단순하게 그 사람에 대한 형상, 문학적 형상이 사회 활동과 들어가서 국가보건 폐지 운동을 했다, 어떻게 했다 해서 몇 년을 살고 나왔다. 이 과정만 소설을 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들어갔을 때 어떤 그 후에 정신세계까지 볼 수 있고 한 사람의 형성된 모든 인격적 형성이라는 인격적 형성, 사회생활 이런 거는 그가 이루고 있는 어떤 가정생활과 모든 품성과 또 그동안 쌓았던 모든 자기가 가고자 하는 신념과 의지나 이 총체성을 봐야만 그 사람의 지금의 투쟁
미래의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 더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단순하게 국가보고 폐지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감옥에서 싸우는 과정, 또 그 감옥 내에서 인간적인 관계, 또 거기에 쌓인 신뢰라는 초점을 맞췄을 때 그 사람의 혁명적 품성이라든가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계관, 이걸 모두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사는 인간을 표현한다는 얘기는 그러한 초점에서 하나의 과정만 서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봐서 모든 총체성을 다 작가가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문학이 살아있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문학은 지금까지 우리 항일무장투쟁 속에서 주체 사상이 형성됐습니다. 1926년도에 즉 타도 동맹, 타도 동맹이 결성되고, 그다음에 1930년에 카룬 회의에서 김주석이 남의 힘을 빌리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조국 독립을 찾고자 할 때 이미 주체 사상이 형성되었습니다. 김주석은 해방 후에도 가장 기본은 주체 사상이면서 막스 레닌주의를 기본 틀로 하면서 당과 모든 조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뒤 60년대에 넘어서면서 어떤 주체의식을 기본 틀로 해서 경제발전, 그 다음에 군사 모든 것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 뒤 김정일 위원장이 1982년도에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때 주체사상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철학적으로, 과학적이면서 철학적 세계관까지 정립하게 됩니다. 그 뒤 주체사상, 그러니까 주체사상, 주체문학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어떠한 사상, 그러니까 주체사상하면 주체문학, 그 다음에 성군사상하면 성군문학.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는 이제 그래서 사회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위원장까지 내려온 것이 세습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 조선은 특수한 영도 체계라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도 체계라고 하면서 또 영도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도 체계는 후계자 구도, 그러니까 영도 예술은 그런 정치적 혹은 경제 군사 모든 것을 예술적으로 풀어낸다는 것은 상당한 어떤, 그러니까 모든 사회 구조가 하나의 체계지만 그 체계를 영도 예술로 승화시킨다는 것은 적어도 그들에게는 지도 체계가 당과 수령, 그 다음에 인민, 그 사회주의의 어떤 그 특징은 특히 노동계급이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기반이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 체계도 결국 하나의 당을 중심으로 수령은 곧 당이고 곧 인민, 하나의 어떤 혈연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게 조선의 어떤 특수한 사회 구조인데,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모든 걸 풀어낼 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군, 모든 게 군사, 그다음에 정치, 문화, 예술, 뭐 건설, 모든 것이 같이 따로 떨어져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의 어떤 힘을, 전 세계의 어떤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두드러진,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사회주의로서의 우뚝 설 수 있는, 앞으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강한 힘이 그 북의 조선에 나오지 않는가, 저기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하겠지만, 주체 문학과 이제 성군 문학을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체 문학이라는 거는 주체 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문학 예술 혁명을 주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체 문학 이론은 오늘의 인류의 이상인 자주협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인민 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새로운 이론. 즉 하나는 그러니까 주체 문학이면서 주체 사상인데, 이거는 하나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 그러니까 주체 문학이 가지고 있는 게 일단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그 다음에 둘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 그럼 거기서 발전한 게 이제 성군 문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군 사상, 성군 시대에 이끌 수 있는 지도 사상은 이제 성군 사상인데, 성군 문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성군 문학은 주체 사상이 기초로 있으며 사회주의 문학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성군 사상, 성군 혁명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 창조된 새로운 혁명적 문학입니다. 그 성군 혁명, 성군 문학이라는 게 주체 문학이 내부적인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자주적,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의 어떤 그 길을 열었다면, 성군 혁명 문학은 하나는 역시 조국 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운동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기치를 더욱더 공고히 마련했고, 그다음에 민족 공조를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군 문화, 성군 사상, 1982년도 김정일 위원장이 다박도를 축소를 방문하면서 성군 문학이 성군 사상이 나왔는데, 성군 사상은 모든 정치의 중심에 군 정신을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병진 노선이 돼서 지금 미 본토를 타격하는 어떤 그 무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통일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여는 것이 성군 사상, 즉 성군 사상이고,
성군문학은 그 기본, 그 문학적 행위를 우리 성군문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중국통일의 주체 시대 때 있었던 조국의 자주적 통일 위협을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열어놓은 것이 성군 사상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게 성군문학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후에 이제는 세계 자주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의 전횡을 막고 침략과 전쟁이 없고 지배와 약탈이 없으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주적으로 평등에 살아나갈 수 있는 자주적인 세계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력한 무기로서의 성군 사상, 또 그거를 밑바탕으로 하는 것이 성군문학.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담보로 해서 그 다음은 세계의 자주화로 나가는 사상이 성군사상. 성군사상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남쪽도 그 사상, 그 성군 사상으로 인해서 지금 통일을 더욱더 가열차게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들을 제가 좀 뭐 10대는 아까 제가 그 성군 문학, 성군 사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성군 사상 그 전도 계속 미제가 상당히 북을 뭐 악마로 보고 제재를 많이 가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의 가장 위험한 존재가 지금 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왜 미제에게 그러한 공격에 화살이 되고 제재를 당하고 악마로 규정되는가? 그 부분은 첫 번째는 조선이 세계 사회주의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80년대 말, 89년도, 90년도에 유럽의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이때도 남은 것이 조선입니다. 그 당시 냉전 시대였고 무너지면서 데탕트 시대가 되고, 다시 지금은 신냉전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냉전은 러시아, 중국, 조선이 반제 노선을 가면 결국 신냉전 시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사회주의 보류를 그 기둥하는 것이 조선이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세계 질서, 미국이 지향하는 국제 질서에 조선은 계속 걸림돌이기 때문에 공격에 화살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이 세계 진보적 역량, 즉 반제 자주 역량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선반도가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을 실현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전초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 반도가 조선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국제 질서, 세계의 재판을 가지고서 북을 악마화시키고 북을 계속 소위 아주 뭐랄까 하여튼 위협적인 도발적인 이런 국가로 만들어야 계속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데서 위대한 것을 점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성군 정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 성군 정치로 인해서 미제가 북을 지금 상당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 무서워하는 점이 어떤 것인가?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첫 번째 자폭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군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에게 가장 공포감을 주는 것이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거. 이게 다 성군 정치에서 북이 발전해 온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이 가장 지금 골칫거리로 보고 있는 것이 조선의 전인민 무장화, 그 다음에 요새화, 전국 요새화, 이것이 좀 미제를 좀 헷갈리게 하고 또 미제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또 무서워하고 있는 게 강군 강민 일치, 군대와 그 다음에 인민이 같이 일치가 되었다는 거. 이번에도 그 남쪽에서 3월달, 4월달까지 지금 군사 한미 군사 하고 있을 때 북에서는 굉장히 전투 준비까지 됐는데 그때 거의 몇십만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그 군과 그다음에 인민이 같이 일치가 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바로 성군 정치. 성군이라는 가장 북에서 정치의 중심에 바로 총대를 놓는 정치의 중심에 총대가 놓여있다는 것은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이 조선과 미국과 싸우면은 어떤 결과가 날 것이냐는 세계의 정의와 양심과 양심을 가진 그런 우리 작가가 아니면 세계인들은 판단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조선이 가지고 있는 힘,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일성 주석부터 김정일까지 내려오면서 북의 체제가 더 공고화될 수 있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도에 김정은 위원장을 총비서로 모시면서 어떤 새로운 발전을 해나가자고
2010년대에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생각이 나는데 조선은 2015년이 경제 5개년, 경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인 2015년이 2020년부터 시작하고 2025년도에 끝나는 해인데 그 전까지 상당한 힘을 비축해야 된다고 제가 믿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주체 사상에서 성군 사상으로 오면서 병민 노선을 걷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부분 조선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그 변화 중 하나가 농촌 마을을 많이 변화시키면서 도시 주변에 온실 문명을 대형화를 많이 하고 건설 평양에 만 2만 세대의 주택을 짓고 경동에 다락방식 상당히 우리로 얘기하는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 걸 짓고 라는 이런 모든은 지도력도 있지만 자신감 우리 김주석이 한국전쟁 속에서도 모든 인재를 후방으로 끌어서 경제 발전에 경제 발전에 힘을 쏟듯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2025년까지 경제 마무리 5개년 마무리시면서 적어도 그들에게 그 힘은 조선의 힘은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적 인간을 만드는 그런 것도 완성되지 않을까. 그런 통일이 조국 통일이 더 앞당겨 보이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조선 문화과 우리 남쪽 남녀문화를 제가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일단 모든 문화는 저는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문화로 발전해야 된다. 즉 다시 얘기해서 민족의 단합과 민족의 화합을 얘기하는 통일 세력이고 그다음에 대결 분열을 주장하는 반통일 세력. 특히 남쪽은 그런 부분에서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의무, 사명 이런 것을 제가 작가들에게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바로 조국 통일을 과학을 하고 조국 통일은 가장 조국 통일에 가장 앞당겨야 할 부분은 바로 반미로 보고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싸움을 하는가라는 것을 작가는 의식을 하고 창작 활동에 임해야 한다. 또한 독자들은 그런 통일을 지향하는 이 땅에서 어떤 참다운 작가가 통일을 위해서 적어도 분별할 수 있고 뭔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작품을 대한다면 작가들도 더 한층 가열차게 통일을 위해서 온 힘을 쏟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오늘 두서 제가 좀 긴 시간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통일운동하는 모든 혁명 동지들에게 깊은 찬사를 보내며 저희 작품에 대해서 앞으로 끊임없이 통일투쟁에서 앞장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저희 문학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라서 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어쨌든 조선 문학을 통해서 보니까 북조선은 자주적이고 참다운 그런 문학을 하는가 하면 일단은 북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즉 자주적인 말하자면 완전한 인간 승리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는 알아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질문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없습니까? 질문하실 분? 이게 통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많이 하셨는데 우리 소망은 통일입니다. 우리 희망도 통일입니다. 오로지 통일 우리 민족이 살 길이 통일이라고 하는데 근래 정치든지 사회든지 어디 보면 통일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방송이나 신문에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 문학인들이 통일 문학에 대해서 이거 국민들이 다시 한번 반성하고 이거 챙겨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오늘 선생님께서 박선생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너무 감명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문학, 좋은 그 생각을 많이 좀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답변 답변은 통일에 대한 게 왜 지금 우리 생각에서 사회에서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나 하는 거를 통일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말해서 벌써 글에서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통일을 말할 수 있는 작가들이 불가합니다. 저는 통일에 전할 수 있는 작가들이야 많지만 그 분야는 그 통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틀리게 과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 정권에서는 통일과 있어서 통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평화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통일, 과거는 평화통일을 평화를 뺐다는 얘기는 이제 무적 수천까지 현 정권으로 나간다고 발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평화통일, 평화로운 어떤 우리가 그냥 상호, 그러니까 현 체제를 인정하더라도 두 체제를 인정하더라도 이 체제만 유지했으냐라는 그런 게 어떤 정권의 어떤 방법인데 지금은 통일은 어차피 정치권에서는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우리 민주주의나 우리 대다수 노동국민들은 통일의 절실함을 지금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그거를 지금 노력하고 작가들은 또 작가 나름대로의 통일에 대한 어떤 그 시적 합의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우리 작가나 아니면 양심적이고 정의롭고 통일을 하는 어떤 이러한 양심적 세력과 현 정권의 통일은 전혀 이렇게 다르죠.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해방부터 지금까지 통일 정책이 변하면 그러니까 통일에 있어서 10대 강령, 3대 원칙, 그다음에 고려연방제 있었고 그 세 개를 합쳐서
우리 김정일 위원장은 조국 통일 3대 강령을 해서 더 구체화시키고 더 통일에 대한 어떤 이런 방법들을 제시했는데 남쪽 통일 자체가 우리 그 시민운동이나 아니면 그 통일은 얘기할 수 있지만 통일에 대한 방법, 통일에 대한 어떤 제시를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죠. 그러니까 정권은 통일을 이용하고 지금 정권 같은 경우는 그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복침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무력적으로도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또 하나 보는 말씀을 드리는 지금 작가들이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은 분명히 미국이고, 예. 예? 예. 보수 세력이고, 일본이고, 통일을 반대하고, 통일이 어떻게 해서라도 통일을 저지하려고 하는 거지. 분단은 그냥 고착화시켜서 예. 자기네들 정권만 유지하고 자기네들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것이 미국이고 일본이고 보수 세력들인데, 그렇죠. 예. 예? 반통일주의자들이 지금 설쳐되고 있는데 왜 그 기에 죽어서 작가들이나 시민들이 발의를 못하느냐 이거요. 예? 그것을 작가들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용기 있게 나서서 통일을 이렇게 해야 되나, 통일을 자꾸 주장으로 반제국주의를 타도할 수 있도록 어떤 막 열이 일어나야 되는데, 열이 전부 그 힘의 우력에 의해서 그냥 힘을 못 쓰고 기를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작가들인데도 지금 아주 용기를 내가지고서 국민 대다수와 아니면 대다수와 모든 사람들이 그냥 통일을 원망하는데, 평생 소원이 통일인데 그 통일을 아무도 주장들을 하고 내포를 하고 용기도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마 제 시집을 제가 좀 예. 했는데, 우리의 심장에 총이 있다라는 제목인데, 그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 통일과 반미. 예. 시간이 되면 제가 밤시를 제가 제시를 하나 나눠드릴까요? 하셔요? 예. 그러니까 한번 예. 어떤 게 반미시고 어떤 게 통일신가. 제가 예. 제 작품 하나 제가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이렇게 감상하겠습니다. 예. 전에 지나다 들렸거든요. 예, 거기 유튜브 뭐 학당이라는데 여긴가요? 예? 유튜브 학당. 지금 방송 중이니까요. 아 예. 방송 지금 보시면 안 돼요. 나가셨다가 이따 오세요. 그 어디로? 아니 지금 방송 중이에요. 잠깐만 되네 그거. 이 시가 발표됐을 때 2016년도에 발표됐는데, 그때 뭐 국내에서는 주로 해외나 이쪽 조선에서 많이 이렇게 좋은 반응이 있었고, 상당히 제가 가장 아끼는 시 중에 하나인데, 같이 한번 제가 읽고 한번 반미시가 어떤 거다 뭐 이런 거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격시 형식으로 썼는데, 제목은 미제의 면상을 후려갈 거다입니다. 행주 치마에 돌을 날라 일본 침략자 일본 놈들에게 참패를 안긴 것으로 조선 여인의 비장함을 죽혀 세우지 말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자는 여인으로 부각하지 말라. 진정 조선의 여인은 돌멩이가 아니라 산도 능히 움직이며 고결한 애국적 순결과 자신의 심장을 녹이는 절개는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기니
무참히 짓밟힌 조국은 피로 싸우고 침탈당한 행복의 보금자리 삶의 터전 죽어 넋이 되더라도 끝까지 지키리라. 약탈자의 증오와 적대감이 이 악기 같은 놈아 원한에 사무친 조선의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똑똑히 알아두어라. 외치며 외장의 목을 두 팔로 꽉 쥐어주고 난강 푸른 물에 몸을 던진 여인 노은개. 영광정의 꽃잎처럼 떨어진 의기 교활함은 나으리는 남으셔서 저 외놈들을 하나라도 더 죽이고 저를 따라오시오. 나으리가 저를 베지 않으면 내 스스로 목숨을 찔러 죽는 수밖에 없으니 부디 저를 베어주세요. 처절하게 외치며 가루개 언덕에서 자결하지 않았는가. 누구를 위해 피를 흘렸으며 목숨을 던졌는가. 살아서 지키지 못한 조국이여 죽어서 이 손으로 행복 조국 지키리라. 또 죽어서 이 몸 산산조각 되더라도 기어이 행복한 가정 다시 찾으리라. 조국은 지아비로 백성은 하늘로 섬기고 지아비 없이 어디 하늘 안에 떳떳할 수 있겠는가. 조선 여인의 용감성에 외장 잃은 군졸은 오합지졸이라. 자기 한 몸 희생에 침략자 왜군은 공포 속에 떨고 있어라. 죽어서 넋으라도 끝까지 지켜야 할 내 자식 내 가정 내 조국의 사랑은 뜨거운 단비가 되어 이 땅을 촉촉히 적시는데 역사의 여인들이여 조선의 꽃으로 다시 태어나라. 침략자의 더러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짓밟힌 치욕의 핏자국. 북녘의 신천 땅에서 남녘의 끝 제주까지 피로 물든 민족의 사나여. 너의 불행과 고통과 아픔에 비수를 가슴에 품고 원한에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꿋꿋하게 살아온 이 땅의 여인 절규의 춤소리. 일제 총칼에 빼앗긴 40년의 무자비한 굴욕의 나날. 미제의 군합발로 짓밟힌 70년의 치욕의 역사를 이제 통일의 안악으로 미제 침략에 맞서 싸우는 방패가 되리. 다시는 사랑하는 가정을 빼앗기지 않으리. 따뜻한 조국의 품에서 나를 스스로 태우는 촛불이 되어 통일투쟁의 빛을 뿌리리라. 청춘의 무지개를 타고 활짝 피지도 못한 꽃송이 윤금이여 너의 육체는 산산이 부서져서 미제 원수에게 총알이 되어라. 점령군 미친개 장갑자에게 짓밟힌 효수나 미선아 채 피지도 못하고 쓰러진 애어린 꽃망울. 내 너에게 뜨거운 심장을 지니 살아서 오라. 웃는 얼굴로 사랑하는 우리 민족 앞에와 너희의 식을 줄 모르는 원한과 분노를 풀어보렴. 여럿이 모이고 또 힘을 모아 수백, 수천의 미제 침략자의 대갈통을 날리자. 꼬꾸라지는 놈, 기어가는 놈, 뒤로 자빠지는 놈 모두 다시 일으켜 뒤통수를 후려갈겨 냈다 태평양 건너 식민의 땅으로 던지자. 미제는 우리 민족의 가슴에 박힌 새말뚝이다. 70년이 지나도록 녹슬대로 녹슬어버린 새말뚝 뽑아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치떨리다. 해방 이듬해 시오리를 대구에서 미군정 반대하며 앞가슴을 헤치며 쏠템은 쏴라 외친 여성 노동자를 무참하게 사살하지 않았는가. 한국 전쟁 중에 미제 침략군은 노군위에서 비행기 폭격과 기관총으로 노인과 부녀자와 어린 아이들을 처참하게 죽였고 마산제실 거창에서도 박격포탄과 기총 사격으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골짜기까지 끌고 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죽은 시체에 마구 총을 쏘아댔다. 젖먹이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다 멎은 후에 총을 멈추고 시체에 휘발유를 뿌려 불태워 죽이지 않았는가. 무자비하고 능숙한 살인자가 되기 위한 미제 침략군은 탱크로 찝차로 깔아뭉개 죽이고 총으로 조준사각해 즉사시키고 군화로 짓밟고 강목으로 때려 실신시켜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애무한 소총 개머리판으로 때려 죽이고 달리는 열차에서 던지고 다리에서 떨어뜨려 죽이고 쇠밧줄로 목 졸라 죽이고 미제가 저지른 치떨리는 악행과 불장량 같은 전쟁 연습에 우리 민족의 피가 산천을 흐르다 마르지 않은 날이었구나.
무참하게 희생된 값진 죽음 앞에 너희 미제의 멸망을 선언하노라.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기듯 아프고 입술을 피나게 깨물며 울음도 씹어 삼키며 원수와 다시 피해 결전을 준비하자. 몸이 다 타고 찢어져 죽더라도 침략군의 화살도 총찬도 죽음 앞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어머니의 참모습 복수하리라. 주먹을 움켜져라. 무쇠보다 강한 주먹으로 미제의 면상을 후려갈기자 오직 한 마음으로 한 길만 걸었다. 행복의 보금자리 무참히 짓밟고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아갔으니 기어이 너희 죄를 묻고 복수하리라 맹세한다. 이게 제 시의 미제의 멸망에서 감명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반미 어떻게 보면 이 시가 반미시의 네. 어떤 원조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오늘 포럼을 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